제2의 그 말도 안 되는 해머링을, 덜악 같은 이 해머링을 맞을 때 셀링을 해줘.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반격하고, 심지어 이 웨이브 막 혼자 막 개 지랄 때까지도 혼자 셀링하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걸 다 기다려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군터가 얼마나 보여. 자, 그럼 오늘 러에 대해서 좀 후토크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조경호 위원 말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평가를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3주간 이 새벽 쇼 중에 가장 오늘 좀 피곤했다, 가장 좀 힘들었고 좀 시간이 가지 않았다 라고 느낀 쇼였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유독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미장을 하거든요. 주식이 오늘 미국 주식이 좀 많이 파랗게 스맥다운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자꾸 걱정됐어. 아니, 사실 우리가 중계를 하다 보면 해설도 해설이지만 캐스터분들이 진짜 바빠요. 왜냐면 그거 이제 프로모 할 때는 우리는 대충 열심히 듣고 뉘앙스만 캐치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넷플릭스로 바뀐 이후에 캐스터분들은 그거를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잖아요. 네. 특히 댓글 중에 봤던 게 있는데, 그게 되게 불편하다라는 댓글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WWE가 원하는 거예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거 저도 힘들어요. 누가 하고 싶겠어. 우리도 하기 싫어. 근데 WWE가 오디오 비는 거 싫어하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통역해 주길 바라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것도 뭐 썰이긴 한데, 통역을요 하기가 너무 힘든 게, 제가 통역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아까 존 시나 같은 애들은 계속 말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겹치면 안 들려요. 그럼 다음에 이 통역하기가 또 어렵고 막, 그래서 좀 고충이 있는데, 어쨌든 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WWE 그리고 넷플릭스 요구사항이라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현지 다른 나라 중계진도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채팅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보통 그럴 때 해설위원들이랑 캐스터랑 둘 다 말을 잘 안 섞으려고 하는 게, 저희 목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떠들면 한 명이라도 통역을 하는데, 번역을 하는데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둘 중에는 훨씬 더 영어 능력자고, 뭐 다른 팀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몰아줘야지. 제가 여기서 뉘앙스 알아들었다고 던져봤자 실시간 통역하는데 방해밖에 안 돼. 그래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쇼에서 뭐 물론 좀 힘들긴 했지만 핫은 존 시나였거든요. 존 시나 코디 로즈. 저도.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좀 하죠. 오늘 핫은 존 시나 코디 로즈 오프닝 프로모였는데, 제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좀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막 좀 비속어적인 거, 좀 통역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고, 막 예를 들면 존 시나의 막 그 성기에 대해서 코디 로즈가 좀 표현을 한다든지, 뭔가 여러모로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다 전달드리지 못했다는 점은 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주 연속으로 코디 로즈랑 존 시나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대놓고 주고받으면서 설전을 한 건 처음이었고, 물리적인 충돌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저는 이게 대놓고 코디 로즈가 본인의 그 약점,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케이페이브겠지만 스타더스트를 언급하면서 하는 출발부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코디가 본인이 공격받을 만한, 도발 당할 만한 모든 얘기를 다 하면서 나는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코디가 말할 때만 하더라도 코디 괜찮네 이랬는데, 그걸 바로 시나가 맞받아치면서 더 세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 가운데도. 야, 진짜 팩트 폭행을 엄청 하더만 서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점을 찍었던 건 마지막에 코디가, 그러니까 존 시나가 이제 말 끝나고 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너처럼 너 레슬링 못하잖아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와. 그러니까 이게 맵다 진짜. 사실 이제 코디가 사실 존 시나가 누굽니까? 진짜 고트잖아요. 특히나 말빨이나 그 WWE식의 프로모 하면은
존시나 이상의 레슬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한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런 존시나를 두고 코디가 밀리지 않게 말을 했고, 그걸 받아쳤던 존시나가 더욱더 맵게 진짜 괜히 고트가 아니다 라듯이 진짜 받아쳤는데, 보통 이 정도면 밀릴만 하잖아요. 어떤 멘트를 해도 그래도 졌네? 이거 약간 그 래퍼들 그 디스 전하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선 뿌이 이거 존시나다, 이 분위기인데 아니었어. 코디가 진짜 오늘 할만했어. 더 맵게 받아치면서 야, 진짜 얘네들이 미쳤구나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오늘 결국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나와서 코드로즈가 그래, 나 혀 짧은 거 알고, 나 스타더스트 때 굴욕도 알고, 내 문신 이거 뭐 조롱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의 뭔가 약점 같은 거를 드러내면서 본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존시나가 결국 내가 팬들을 배신하고 너에게 그렇게 흑화한 모습을 보인 건, 내가 정말 이렇게 일군 WWE라는 회사를 너는 그냥 날로 먹는, 그러니까 묻어가는 사람 아니었냐, 그러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거 아니었냐 라는 식의 또 조롱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맞으면서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존시나가 일군 건 맞잖아요. 근데 코디 로즈는 그래요, 실패했어요. 근데 다만 본인이 나가서 WWE와 대적할 수 있는 단체를 직접 꾸려서 거기서 인정을 받았고, 오히려 WWE가 다시 본인을 부르게 만들면서 금이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디 로즈가 뭐 존시나가 만든 그릇에 그냥 숟가락만 올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약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게다가 진짜 이게 나가서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존시나는 그냥 그 기회를 못 받아서 떠난 거니까 그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 둘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다 이해가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번 프로모를 보고 정말 존시나를 또 한 번 리스펙하게 된 게, 존시나는 진짜 이 업계를, 아니 이 전반적인 프로레슬링 업계라기보단 진짜 WWE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이 그동안의 서사나 코디와의 대결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존시나가 코디를 띄우기 위한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디를 위한, 코디가 어떤 선수이고 어떤 스타이고 어떤 간판인지에 대해서 조금 빌드업을 쌓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이제 둘이 어쨌든 캐릭터가, 그리고 특히 지금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게 완전히 이 장단점도 다르고 살아왔던 길도 다르고 뭔가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고 서로의 단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디스를 해오면서, 묘하게 코디는 이런 스타고 이런 얼굴이고 이런 애가 앞으로 너희들의 얼굴이라는 걸 좀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깔아줌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야, 신하는 진짜 이 WWE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코디를 디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정리를 해주는 느낌? 그렇죠. 코디의 지금까지 그 역경과 시련, 그 삶을 한번 팬들에게 정리해주면서 오히려 코디를 좀 띄워준다고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역대 WWE의 슈퍼스타들을 놓고 생각해보면, 잠시만요. 인사하세요. 우리 조경호 의원이 하이패스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번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또 있죠, 가다가. 많아요, 하이패스. 그래서 그동안의 WWE의 슈퍼스타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 헐크 호건, 션 마이클스는 조금 별개지만, 뭐 브렛 하트, 오스틴, 좀 더 오스틴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더락과 헐크 호건과 이 존시나와 결이 좀 비슷한 부분 있잖아요. 그 정형적인 착한. 근데 이제 더락은 조금 결은 다르지만, 더락 오스틴은 좀 약간 좀 위트라든지 좀 거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지만, 근데
로만 레인지도 그 절대적인 선역을 했지만 네. 그게 잘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악당으로서 본인의 색깔을 좀 냈다면 코디는 그냥 누가 봐도 절대적인 선역인데 그 가운데 그동안의 경기들이나 해왔던 멘트들이나 최근에 또 케빈 윌스와의 경기를 보면 물면 건들면 안 되는 애, 건들면 무는 애, 그리고 진짜 남자답게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애, 거친 부분이 있지만 젠틀한 애, 이런 그 본인의 되게 입체적인 성격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존 시나가 해왔던 길과는 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존 시나가 건드리면서 얘는 이런 스타야 라고 팬들에게 좀 알려주는 느낌이 들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되게 존 시나의 역할이 좋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턴 힐이 좋다고 보는 게, 악역이 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코디 로즈의 이미지 소모를 막아주면서, 그러니까 그 선역에 질릴 수 있는, 빠르게 질릴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막아주면서 더 응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악역에 가장 필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내가 빛나기보다는 선역을 띄워주면서 나도 이제 거기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해서. 특히나 존 시나 같은 경우는 올해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팬들이 존 시나의 악역을 원했기 때문에 네. 악역이 된 존 시나의 이 마지막 한 해, 특히나 되게 자주 나오고 이 메인 전선에서 활동할 것 같은 그 느낌을 보면 팬들의 응원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대에게 응원이 가게끔 행동을 한다? 진짜 존 시나는 최고의 레슬러다. 맞아요. 해야 될 걸 진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희가 뭐 경기력이 좋다, 뭐 마이크워크를 잘한다, 뭐 이 선수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존 시나는 WWE 그 자체의 느낌도 좀 들거든요. 저도 기여도라든지 그런 게. 그러니까 늘 생각하지만 이 프로레슬링의 고트가 존 시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WWE의 고트가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는 존 시나의 이름이 나올 법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프로레슬링 고트는 아닐지 모르지만 WWE의 고트로서는 존 시나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번 은퇴 해에 코디 로즈와의 대립을 통해서 더 각인을 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든 생각이고, 사실 저희가 지금 새벽 중계라서 조금 졸리고 네. 정신이 멍해서 그냥 의식이 흐른 대로 얘기를 하겠지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꾸 그 You Can't Wrestle이랑 네. 존 시나가 빈스 맥맨, 존 시나가 그 코디 프로모에서 빈스 맥맨 얘기가 나온 것과 그리고 WWE의 고트인 존 시나를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존 시나가 WWE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동안의 WWE는 빈스 그 자체였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WWE를 만들고 WWE를 이 큰 회사로 만든 건 빈스의 영향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빈스가 원하는 WWE의 색깔을 가장 잘 낸 완성체가 저는 네. 존 시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근에 WWE를 보면 특히 트리플 H는 또 레슬러 출신이라서 이 WWE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고 있지만 레슬러로서의 이 품위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코디 로즈 아니에요? 그쵸. 근데 코디 로즈는 늘 레슬링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레슬러고 레슬링의 또 유산을 지키고 있고, 왜냐면 아버지가 WWE 슈퍼스타가 아니잖아요. 네. NWA의 진짜 레슬링 단체의 슈퍼스타였고 프로모터였기 때문에. 아까 안 그래도 코디 로즈가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아버지처럼 진짜 레슬러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존 시나가 아까 얘기랑 좀 이어서 생각을 하면 WWE 그 자체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WWE 자체를 그대로 나타냈고, WWE 팬들이 좋아했던 존 시나의 너네들은 반대로 염증도 느끼지 않았냐. 네. 빈스의 결과물이 나는데 왜 나한테 염증을 느끼냐. 로서 팬들에게 되묻는 거죠. 그러면서 코디 로즈는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영역이 프로레슬링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 프로레슬링의 얼굴로 만들 수 있는 그 바탕을 계속해서, 밑밥을 계속해서
깔아주는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WWE 슈퍼스타와 지금 프로레슬링계의 슈퍼스타의 대결로 만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팬들은 레슬러 코디 로즈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느낌. 그래서 코디 로즈가 마지막에 You can wrestle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한 대 더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마치 존 시나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빈스 세대, 그 예전 WWE, 그러니까 트리플 H의 뉴 에라 전을 전체적으로 좀 얘기하는 듯한 울림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뉴 에라로 가고, 이제는 그냥 WWE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프로레슬링의 진짜 말 그대로 이미 뭐 프로레슬링의 넘버원 단체고 프로레슬링 그 자체였지만, 사실 안티 WWE가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저도 같이 운동했던 레슬러들을 보면 WWE를 가고 싶어하는 레슬러들도 되게 많았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WWE를 가기 싫어하는 레슬러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거긴 레슬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광대들의 뭔가 레슬러들도 그런...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WWE를 가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신의 몸값, 돈. 이게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WWE가 그냥 프로레슬링 그 자체가 되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게 저는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진짜 트리플 H가 만든 걸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시작에 NXT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우리도 레슬링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도 트리플 그렇죠. H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레슬매니아 역사를 보면 세대 간의 아이콘 대 아이콘의 대결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존 시나와 코디 로즈의 아이콘 대 아이콘 세대 간의 대결은 예전의 그것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것들은 그냥 진짜 예전에 좀 인기 있었던 선수들, 그리고 지금 인기 있었던 선수들, 횃불을 이어받고 바톤을 이어받고 그 둘이 그냥 충돌하면서 쇼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존 시나와 코디 로즈는 WWE는 무엇이고, 이제 이들이 나아갈 방향성은 뭐고, 우리도 프로레슬링 그 자체, 예전의 WWE와는 다르다, 트리플 H의 뉴 에라다 라는 거를 좀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되게 진짜 뭔가 다른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하나의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아이콘과 아이콘의 대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진짜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뇌가 잘 안 들어가서 생각이 좀 안 나는데, 근데 진짜 저는 그래서 이번 존 시나랑 코디 로즈의 대결이, 사실 뭐 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나와서 몇 마디 안 하고 말싸움만 하고, 사실 존 시나가 잘 안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좀 대립이 생각보다 재미없어지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립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당연히 저희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토크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멘트 하나하나,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은유인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되게 당연히 저희가 틀릴 수 있죠. 저희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점이죠. 참 그런 멘트 하나하나에 이게 무슨 의미를 두고 얘네들이 하는 말인가, 마치 영화의 대사를 보듯이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모라든지 이 둘의 세그가, 설전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WWE가 사실 이 프로레슬, 그러니까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종목 자체가 보이면 그리고 딥해지면 캐주얼 팬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지만, 왜 뭐 축구로 치면 예전에 이태리랑 스페인이랑 축구했던 거 엄청난 명경기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막 축구 팬들이 봤을 때는 전술적인 부분 이렇게 보면서 0대0으로 경기 끝났어도 진짜 재밌는 경기다 이렇지만, 그냥 캐주얼 팬들이, 축구 많이 안 봤던 팬들이 봤을 때는 뭐 골도 안 나오면 이게 그렇죠. 재밌냐 약간 이럴 수 있듯이 모든 종목은 딥해지면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틀을 깬 게 저는 빈스라고 생각해요. 캐주얼 팬들이 그걸 꿰뚫어 본 거고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접근하기 쉽게. 그렇다 보니까 뭐 넘버원 단체가 됐고, 돈을 가장 많이 쓸어담는 단체가 됐고, 어떻게 해야지 일반인들에게 세일즈가 되는지를 잘 보여줬던 회사지만, 반대로 프로레슬링을 딥하게 좋아했던 팬들이나
진짜 레슬링을 해왔던 선수들에게 되게 좀 적대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실 그 부분을 긁어줬던 게 뭐 과거에는 뭐 ECW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프로레슬링이라든지 2000년대 들어서도 뭐 다양한 뭐 인디 단체라든지가 네. 있었던 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돈을 못 벌었잖아요. 이게 너무 돈을 버는 것과 제대로 된 레슬링을 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근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거나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WWE의 그 엔터테이닝적인 부분을 되게 계속 연구를 하면서도 네. 경기는 항상 다른 단체 잘하는 다른 WWE 외의 선수들의 경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선수들의 경기를 후배들에게 많이 이제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저는 그냥 WWE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WWE의 경기력이 전 세계 뭐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선수들도 많고 그렇죠. 훌륭한 경기를 펼치고 있고 심지어 쇼적인 부분도 좋아. 그러니까 어느 하나 깔 데가 없어요. 물론 제가 여성 디비전 까는 것처럼 그 가운데 개 중에 진짜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나왔지 싶은 애들이 있지만 네. 거의 대다수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진짜 지금의 WWE는 최고인 것 같고 그 WWE를 대표하는 코디와 그 과거에 이제 레슬링 팬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하지만 WWE의 얼굴이었던 존시나의 대결이 새삼 또 기대가 되는 재밌는 대결 포인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치 위원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일찍 들어왔지. 후토크 빨리 좀 끄셨나 본데? 아무튼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 새벽에 위원님도 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달아주시면 같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김대호 위원처럼 그리고 조경호 위원과는 완전히 다른 게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프로레슬링을.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후토크 때 말했던 것 같은데 매년 프로레슬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아니 헐크 호건 맨날 똑같은 패턴, 이게 뭐가 재밌어? 로만 레인즈 스피어만 쓰고 이게 무슨 레슬러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점점 레슬링을 보면 볼수록 얘네들이 막 진짜 경기를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경기력을 잘해도 결국 직관적이고 헐크 호건이나 로만 레인즈처럼 어필이 될 수 있는 레슬러가 더 돈이 되고 더 성공적인 거구나 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레슬러로서 제이우소에 비판할 부분이 몇 개 있지만 네. 뭐 지금의 제이우소라든지 아니면 뭐 야유를 한참 봤던 시절에 로만 레인즈 그리고 심지어 저는 존시나도 이해가 되니까 그 필터를 끼고 바라보게 되는 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어려웠던 순수한 마음으로 일반인으로 제 처음 프로레슬링을 좋아했을 때 제가 좋아했던 게 골드버거였잖아요. 예. 거기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골드버거 지금 다시 보면 재미없는 경기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경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끝나갖고 민망한 경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역시 가게 빨리 끝났어. 진짜 최고야. 그냥 그 선수의 등장신, 그 선수의 카리스마, 그 선수의 스피어 이것만으로도 저는 그 쇼를 보는 게 되게 만족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더 딥하게 알다가고 이제는 그 업계인이 되면서 비판할 부분이 레슬러로서는 있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 아닌 거를 저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우소가 지금 반응을 받는 거고 일로 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이우소를 비판하는 거는 다 좋으니까 조금만 더 제발 기본 조금만 더 나아지자. 근데 제이우소는 이제 비판 그만하세요. 왜냐면 제이우소 덕 봤잖아요. 덕 봤어요. 그걸로 끝이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중계 중에 엄청 카바 친 거 못 봤어요? 저 중계 중에 진짜 오늘 제이우소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카바 치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 제이우소 비판 금지입니다. 제이우소 만세. 네. 제이우소 덕분에 구독자도 그렇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스피어 없었으면 위원님 아직 1000명 언더입니다. 맞아요. 그 컨텐츠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저희 찬우 선배, 영인 선배랑 했던 프로 레슬전이라는 걸 보시면 빈스 맥맨을 엄청 비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빈스 맥맨이 옳았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트리플 H의 새 시대가 틀렸다? 아니죠. 트리플 H도 옳았지만 거기 빈스 맥맨이 만들어 놓은 그 굉장히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만족감을 만드는 것에서 이제 우리 프로레슬링도 할 수 있어. 프로모, 그냥 광대, 뭐 딴따라, 이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진짜 하나의 마스터피스가 된 느낌? 그래서 빈스 이후에 누가 실권을 잡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트리플 H가 잡는다고 했을 때 너무나 좋았던 게 스타일이 변한 게 아니야, WWE는. 스타일이 성장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스타일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WWE 스타일이지만 빈스 색깔이 있어요. 네, 여전히 빈스가 해왔던 캐주얼 팬들에게 어필할 만한, 돈이 될 만한 WWE만의 레슬링을 보여주지만 거기에 플러스 근데 우리는 본질이 레슬링이고 레슬링도 잘하는 회사야 라는 걸 더 성장형을 보여준 게 저는 트리플 H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면 레슬매니아에 군터랑 제이 우소 들어간 거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팬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트 지금 너무 좋잖아요. 좀 너무 이트 좋죠. 티셔츠 입은 사람 많잖아요. 그냥 입장만으로 제이 우소의 레슬매니아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레슬링 좋아하는, 서사 좋아하는, 더 딥한 레슬링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은 그 외에 뭐 로만 레인즈, 세스 롤린스, CM 펑크 경기로 즐기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늘 지미 군터로 갈까요? 그게 위에는 콜드예요? 콜드는 아닌데. 근데 뭐 그 얘기하고 싶으면 그걸로 가죠. 네, 뭐 지미 우스와 군터, 저는 되게 좋았는데요. 확실히 지미가 제이보다는 조금 더 잘 친다 라는 네. 느낌이 받았고, 저는 그 경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진짜 많은 선수들이랑 경기를 했잖아요. 아마 국내에서 제가 경기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현역 중에는. 그 선수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선수들마다 당연히 특징이. 그러니까 그 스타일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경기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특징이 정확히 좀 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몸을 사리는 놈이랑 네. 안 사리는 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몸을 사리면서 어차피 지금 이거 안 해도 돈 되는데 내가 왜 여기에 그렇게 크게 맞아야 되고 미즈 스타일. 크게 아파야 되고. 미즈는 조금 덜해요. 미즈는 오히려 경기 잘해요. 미즈는 나는 너무 과소평가받는 레슬러라고. 근데 미즈도 좀 사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가끔 스턴트 하는데 할 수 있는 놈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지만 할 땐 하잖아요.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 몸을 사린다라는 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누구예요? 오늘 지미가 그랬는데 어떤 포인트였냐면, 군터 찹이 진짜 세죠. 네. 근데 군터 찹을 돋보이게 하려면 모든 프로레슬링은 접수자가 잘해야 돼요. 맞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찹을 맞을 때,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는 찹을 맞을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슴을 쫙 펴고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손이 날라오는데 내가 본능적으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슴에. 네. 힘이 들어가면 때리는 소리가 덜 나요. 좀 더 작게 나나요? 작게 나죠. 가슴을 펴고 힘을 빼고 있어야 소리가 더 커. 그러면 친 사람의 찹이 더 위력이 강해 보이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찹을 여러 대 맞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사람이니까 아프잖아요. 모든 찹을 그렇게 맞을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니까 네. 딱 그럴 수는 없지만, 치는 순간에 가슴을 펴주면 프로답게 하면 막는 척하고 피하는 척하다가 찹을 때리는 순간에 가슴을 피겠지. 네. 그러면서 상대 찹을 강하게 돋보여주겠지. 근데 그거를 잘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으면은 찹 같은 경우 진짜 세게 때리니까 가슴에 상처 나잖아요. 네. 몸에 이제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그걸 또 싫어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레슬러의 이 아이덴티티가 센 애들은 그걸 되게 터프한 훈장처럼 받아들이는, 이건 뭐 성격 차이겠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치면 맞받아 쳐. 대표적인 애가 쉐이머스나 드류 맥킨타이어 같은 애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지미도 그랬지만, 지미가 오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네. 맨살보다 옷을 입으면 소리가 덜 날 거잖아.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제이가 입고 있는 그 스판덱스 소재가, 네. 그 오늘 못 느꼈어요? 그 반짝반짝하는 프리즘 같은 거? 아, 느꼈어요. 그거 제가 입는
소재랑 똑같잖아요. 그렇네. 그게 진짜 소리가 되게 잘 나는 소재예요. 오히려 맨살보다? 네, 맨살보다. 그러면 소리가 더 크게 났어야 되는데 안 나. 왜? 차 때릴 때 자꾸 피하거든.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손바닥이 정확히 빵 맞아야 소리가 날 텐데, 피하니까 어깨 같은 데 걸리면 소리가 잘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류인 거죠. 그렇게 몸을 사리는 거야. 왜냐면 쫄보네. 이게 그러니까 쫄보라기보다는 굳이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의 이제 그 가치관에는. 왜냐면 후반부에 본인이 블러드잡하고 여러 가지 스팟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정형적인 WWE식 마인드인 거죠. 빈스 시대의 마인드. 뒤에 게 중요한데 앞에 경기를 그렇게 거칠게 할 필요가 있나? 뭐 어차피 내가 거칠게 계속 당하는데. 어차피 상대의 그 강함은 뒤에서 보여줄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까지 내가 그렇게 세게 맞을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데,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군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어질 수 있지. 왜냐면 군터 찹이 센데 오늘 좀 그런가? 라는 이 사소한 디테일 차이.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제가 좀 생각보다 그런 디테일을 되게 많이 따지기 때문에 네.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게 눈에 거슬리죠. 근데 그런 류의 레슬러들이 있어요. 저희가 상대했던 네임드 레슬러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경기하기 되게 번거롭죠. 왜냐면 이거 하기 싫고 저거 하기 싫고 저거 하기 싫어하고 이러면. 근데 이게 저는 위원님 생각이랑 좀 비슷하면서 다른 게, 위원님은 아무래도 선수니까 내가 예를 들어 상대 경기할 때 찹을 쳤는데 얘가 일부러 막 그래 사려가지고 내 그 강함을 못 보여주면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위원님은 받을 때도 더 잘 받아주실 거고. 근데 그냥 저는 시청자로서 오늘 지미의 그런 위원님이 말한 분석처럼 행동이 있다면 저는 그냥 오케이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참만을 해서 그냥 경기가 끝났다라면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 뒤에 지미의 저는 가치관인 거예요. 어차피 뒤에 내가 블러드잡하고 막 군터가 엄청 악행을 저지르는 거를 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찹에서까지 그거를 더 소리를, 그러니까 물론 소리 내주고 더 맞아주면 더 좋지만, 완전히 막 그게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좀 얘를 까야 되나 싶은 건 좀 가혹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는? 저는 그런 거죠. 그런 류의 레슬러들이 많은데 종종 있어요. 특히 WWE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사실 인디 레슬러들은 진짜 레슬링에 진심인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네. 그리고 WWE에서 슈퍼스타가 된 경우는 레슬링에 대한 애정도라고 해야 될까? 상대적으로 저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뭔가 가업 때문에?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WWE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인디씬을 돌고 들어가는 케이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나. 왜냐면 진짜 애정이 있으니까 자신이 뭐가 안 따라줘도 인디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어렵게 그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운이 좋은 케이스나 아니면 타 스포츠에서 빛을 발한 케이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WE나 이제 다른 데서 다른 메이저에서 시작했던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게 덜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랬던 애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된다. 그런 애들이 위원님은 좀 싫은 게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안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리스펙하는 선수들이 뭐 진짜 존시나라도, 존시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오히려 후배들이랑 할 때 후배들 살려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잖아. 사실 동업자 정신인 거잖아요. 네, 그게 진짜 엄청나요. 뭐 랜디도 마찬가지고, 랜디랑 존시나보다 짬밥 센 애가 지금 누가 있어요. 심지어 언더테이커도 안 그래. 근데 지미 제이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 선수의 성격 차이라고. 락도 조금 그런 과예요. 좀. 그러니까 사모안들이 문제인가? 아니 근데 로마는 좀 잘 로마는 근데 좀 너무 선배들이랑 부딪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근데 이제 레슬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드하게 하기 싫어하고. 그럼 위원님 만약에 위원님 제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제자가 그런다? 근데 만약 저랑 시합할 때 그런다? 저 그냥 패버리죠. 시멘트? 시멘트. 근데 이게 여러분들 되게, 제가 한번 또 유튜브 컨텐츠로 주제로 다룰 거지만, 프로레슬링은 시작이 하드 히팅이었어요. 맞아. 근데 이제 그게 특히 군터도 그렇고 조금 이제 선수들의 안전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변해간 건데,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이거 지금 제대로 풀게요.
좋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서 위원님이 짚어주신 거 좋은데 저는 최근 사실 제이와 군토의 대립이 너무 별로였잖아요. 맨날 똑같고. 근데 오늘 지미를 활용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제 취향이긴 한데 저는 대립이나 서사에 가족을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저는 골더스트도 근데 이제 뭐 그런 거고. 아까 그 경기에서 그런 선수들이 많고 사실 이게 제이를 까기 위한 빌드업이었는데 네. 제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경기에 몰입이 안 된다. 심지어 본인은 너무나 WWE 스타일스러운 기술 쓰잖아요. 아니 봐봐. 본인은 그 누구보다 세 보이는 찹을 약하게 맞았어. 본인은 엄청 아프다고 셀링을 하지만 군터의 찹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요. 네. 근데 군터는 제이의 그 말도 안 되는 해머링을 덜악 같은 이 해머링을 맞을 때 셀링을 해줘.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반격하고 심지어 이 웨이브 막 혼자 막 개 지랄 연병 쇼를 할 때까지도 혼자 셀링하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걸 다 기다려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군터가 얼마나 병신 같아 보여.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아 얘는 이게 너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만약 군토도 안 그랬으면 뭐 이해되는데 군토는 그렇게 해주는데 새끼는 뭐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군토가 약해 보이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 보인다라기보다는 좀 바보 같아 보여. 그러니까 최근에 그냥 유튜브 보다가 덜악 옛날에 그 덜악이랑 해머링 똑같이 치는 거잖아요. 네. 그 덜악 해머링 하다가 덜악이 상대 선수들 디스하면서 마지막 침 뱉고 때리기 전에 막 포즈 흉내내는 게 있는데 덜악은 그걸 되게 위트 있고 맞아. 빠르게 해. 받아들일 수 있게 했어. 근데 제이는 여기서 웨이브가 쓸데없이 너무 길어. 그리고 심지어 그 펀치도 안 세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짜치고 상대적으로 군터는 레슬러다 보니까 이걸 또 너무 잘 셀링을 해주니까 뭔가 좀 짜치죠. 네, 게다가 맞아 요즘 진짜 몇 주째 너무 제이를 까는데 근데 이제 3주 동안 제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제이의 지금 군터와의 서사를 봤을 때 오늘이 제일 좋지 않았어요? 서사는 너무 좋았어요. 네, 서사 오늘 좋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의 콜드는 케이블 타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케이블 타이를 묶길래 이거 일부러 케이블 타이 했다 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거를 제이가 풀고 지미가 당하고 있을 때 반격을 하겠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케이블 타이로 할 이유가 없다. 네. 이게 수갑이면 못 푸니까. 근데 제이가 이제 그 파워하우스 캐릭터가 아니니까 수갑 푸는 거는 조금 넌센스지만 그렇죠. 케이블 타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케이블 타이 푸는 거 생각보다 쉬워요. 그 요령이야. 그리고 뭐 다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케이블 타이 그래서 일부러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계속 못 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때 자꾸 계엄 드립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근데 이걸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아니 갑자기 제 채널이에요. 케이블 타이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서 케이블 타이 묶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막 잡아.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막 생각이 막 나가지고 근데 이거 방송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유튜브 올릴 때는 편집각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거기서 참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잘 기억하시면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어디로 뭐 끌고 가려는 건가요?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하필이면 최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딴 얘기 계엄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최근 얼마 전에 저걸 봤어요. 뭐요? 그 특전사 여자 특전사 누구지? 깡미 그분이 케이블 타이 푸는 거 그거를 그거에 집착하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쇼츠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케이블 타이가 나온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게 생각보다 요령만 알면 쉬워요. 그리고 심지어 제이한테 묶은 건 케이블 타이 한 줄 한 줄이잖아요. 네. 근데 두껍더라고요. 미국 케이블 타이 그거는. 그리고 그거 누르면 빠져요. 그렇게 묶어놓으면. 알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계속 보고 있을 때는 내가 풀려고 이렇게 잡고 이러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좀 너무 바보 같아 보이더라고. 아무튼 저는 아까 그래서 케이블 타이 때는 자꾸 머릿속이 그러니까 이게 새벽이라도 그래. 자꾸 뇌가 이상해져가지고 막 그런 거 막 생각나고 그거에 막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만 얘기해요. 지금 편집하기 힘들어. 아니 그래도 자 그래서 오늘 오늘 그래도 서사 좋았다. 캐주얼 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서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건 레슬러 관점에서 왜 제이의 경기력이 자꾸 내가 싫어지는지를 오늘 지미의 경기로 좀 대신해서 얘기를 했다. 저는 그래서 레슬매니아 군터 제이 경기가 오늘로 인해서 더 기대치가 좀 높아졌어요. 지미가 뭔가 하지 않을까요? 가능성. 네, 지미가 뭔가 하거나 뭐 또 오프닝이겠죠? 메인 이벤트는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근데 저는 좀 불안한 게 어쨌든 코메인 이벤트로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로만 세스 펑크가 두 번째 마지막 경기인 거죠? 두 번째 날 메인 이벤트 2를 차겠죠? 두 번째는 코디 존신 아닐까요? 이게 진짜 모르겠네. 그러니까 근데 몰라요. 이거 만약에 또 코메인 이벤트 해가지고 메인 이벤트 2개 해서 총 4개로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당연히 마지막 날의 마지막 경기는 코디 시나가 가야죠. 저는 근데 왠지 이틀째 그 마지막 메인 이벤트가 트리플 스레시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럼 시나는요? 첫날에? 첫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여성들은 왠지 메인을 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자꾸 들어. 특히 이오 비앙카 리아 리플리 카드를 첫째 날 메인 근데 이벤트. 그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지금 지난 스맥다운에서 트리플 스렛은 메인 이벤트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메인 이벤트 이틀 다 메인 이벤트가 트리플 스렛이다? 모르겠다. 그러면 코디 로즈랑 그 시나가 메인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아무튼 그냥 갑자기 그런 불길함이 들었다. 어쨌든 뭐 지미 오늘 저는 좀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뭐 위원님의 그런 레슬러로서의 분석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뭐 앞으로 봐야겠죠. 이제 3주도 안 남았으니까 군터랑 제이 우소. 저는 근데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제이 우소가 진짜 더럽게 못하고 뭐 영양가 없어도 지금 그 누구보다 티셔츠 잘 팔리고 이트만으로도 그 춤만으로도 저는 레슬매니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경기력에 있어서는 사실 또는 서사에 있어서는 다른 경기 보면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레슬러로서 좀 기본 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 상대가 군터고 아까 이제 존시나 코디 대립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예 WWE 이퀄 프로 레슬링이다라는 걸 조금 더 덧붙이는 갈등의 느낌이 저는 강한데 거기서 제이 우소가 기본만 해줬으면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존시나 그리고 로만 레인즈 개같이 까일 때 저는 로만 레인즈 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만 레인즈 보고 레슬링 잘하는데 왜 자꾸 못한다고 까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런 유형의 스타들에 대해서는 레슬링 실력이 조금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본 이상을 해주니까. 근데 제이는 해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본이 저는 자꾸 안 보여서 아쉬운 거지. 사실 그냥 캐주얼 팬 입장에서 보면 앞서 골드버그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만약에 어린 팬이라면 제이 우소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그 트래비스 켈스 님께서 하셨지만 막상 한국 오면 우리도 다 팔 흔들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조경은 이렇게 욕하지만 만약 우리가 직관 갔는데 제이 나오면 다 이거 할 거예요. 눈앞에서 만약에 훈련을 같이 하거나 지나간다 그러면 사진 찍자고 할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했던 빈스 맥맨 체제와 트리플 H 체제, 뭐 빈스 때 통찰력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떨어지지만 직관적이고 따라하기 쉽고 노래 캐치하고 그럼 이제 팬들은 환호하고 티셔츠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저희가 제이 우소를, 그러니까 조경호 위원이 제이 우소를 욕한 것 같은데 저는 1인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저는 군터를 믿습니다. 군터를 믿고 근데 제이 우소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조금만 더 필살기 한 2개 정도 깜짝 스킬 진짜 연습 많이 해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이 우소가 필살기고 나발이고 지금 하는 기술만이라도 좀 더 잘하면 하는 기술이라도 좀 깔끔하게 하면 예를 들어 제이 우소가 더 이단 로프 올라가서 슈퍼 사무안 드랍 이런 거 들어가면 잘 써주면 충분히 저는 환호 나올 거라 보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10분 남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후토크는 된 것 같고요. 좀 아까 그 질문. 네, 소통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까 질문 뭐였어요? 그분 나가신 거 아니야? 나가셨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고요. 아, 무승부님께서 오늘 리아 2호 경기 얘기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좀 코멘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뭐 무승부 예상됐던 상황이잖아요. 트리플 스랙 가려면 누가 이기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무승부가 좀 예측됐던 상황이기는 했는데 네. 저는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이 뭐랄까 동양 선수랑 외국인 선수랑은 좀 호흡이 안 좋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고요. 그게 제가 이번 주에 나올 또 유튜브 컨텐츠 일본과 미국의 레슬링 기술 콜도 다르고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경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경기를 잘하지만 이오나 아스카 경기가 리아나 비앙카랑 붙을 때 종종 나온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는데, 그거를 근데 만회할 정도로 둘 다 잘하기는 진짜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조금 뭐 둘이 삐걱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뭐 나쁘진 않았다. 네, 그리고 확실히 심판의 롤이기는 했지만 네. 비앙카는, 그러니까 저는 비앙카랑 리아가 이제 같은 세대의 투톱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거 포스 이민처럼. 네. 지금은 이제 리아와 비앙카가 여성 디비전의 얼굴인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앙카가 리아에게는 조금 확실히 여러모로 밀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킹 오브 드맥님께서 다시 올려주셨네요. 그 페이지 어렸을 때 아동 성폭행범으로 드루가 구해줬다는 미담을 자서전에 썼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AEW랑 계약이 만료됐다고. 페이지 AEW랑 계약 만료됐군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이거는? 최근에 표결이 핫했잖아요. 그 자서전에서 드류 미담 얘기해갖고 핫했는데, 그때 이게 정당화시킨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프로레슬러들이 상당히 마초적이었어요. 뭐 팬들이 아시겠지만 진짜 왜 애티튜드 시대나 90년대 프로레슬러들이랑 지금 프로레슬러들이랑 보면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프로레슬러들은 진짜 날건달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좋게 방송에서 뭐 낭만의 시대다라고 포장을 하지만 진짜 낭만과 야만이 공존하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프로페셔널한, 그러니까 직업적이라기보다 뭔가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직업적이죠. 근데 되게 마초적인, 되게 거칠고, 그러니까 윤리의식 같은 게, 직업정신 같은 게 지금보다 없던 시대 아니에요? 그게 레슬링 외적에서.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선수들이 막 팬들이랑 막 잠자리 갖고, 잠자리 뭐 순식까지. 그 왜 영화에서 레슬러 보면은 그 펍에 가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되게 거칠었던 시대고, 지금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요즘은 또 시대도 많이 변했고, 젊은 선수들일수록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깨어있고, 이제 배움이 다른 세대니까. 네. 대신 이제 선배 레슬러들이 지금 바뀐 세대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하지만 그 거친 시대를 또 살았던 선수들은 좀 쉽지 않다. 근데 제가 그 낀 세대거든요. 그 거친 선배들과 이 MG 후배들 사이에. 네. 근데 진짜 그 과거의 그들과 현대 이들을 보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뭐 페이지가 워낙에, 그러니까 페이지 같은 경우가 워낙에 슈퍼스타고 유명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하필 공교롭게 구해주는 선수가 또 워낙에 슈퍼스타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네. 저는 그 외적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봐요. 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비공개된 것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되게 거칠어요, 진짜. 특히 인디면 더하지.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무승부님께서 오늘 만우절인데 뭐 하실 계획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조경호엔 뭐 계획 있으세요? 만우절 빨리 집에 가서 자야죠, 지금. 네, 저희 자고 아마 일어나서 조경호에는 뭐 식사하시고 편집하시겠죠, 뭐. 저는 눈 뜨면 편집이죠. 네, 저는 일어나서 밥 먹고 웨이트하고 뭐 또 모르겠습니다. 용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용과 같이 빠졌잖아요. 네, 용과 같이 게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 여름에 로드 투 클래식 파리 이거
유럽 투어 몇 주간 하는데, 네, 새벽에 저희 할 것 같습니다. 8월에 그때 파리 가면은 투어 또 저희 새벽에 중계할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아세이 호응이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할증 시간이라서요. 아, 진짜 열심히 하죠. 조경호 졸라 잘생겼다. 저분일걸요? 저 요즘에 유튜브에서 맨날 살 갖고 까는 사람? 그래요? 그리고 뭐야 이거, 나츠님의 정승사자 하체 좀 운동하래요. 저 하체 많이 하는데요. 김대호 의원이 저한테 웨이트에 대해서 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요즘 PT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봤자죠.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3대 300부터 치고 좀 웨이트에 대해서 말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김대호 의원한테. 본인이 300 한다 그러지 않았나? 에이, 400. 저는 루틴으로 3대 400 합니다. 요즘 웨이트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들어도 나치보다 훨씬 잘 될 텐데. 김대호 의원 김대호 의원이 좀 끼는 타이트한 옷들 많이 입어요. 특히 여름에 막 반팔티 같은 거 되게 타이트한 옷 많이 입으시는데, 보시면 전형적인 소화불량 체격, 배에 이렇게 볼록 나오고 위에 어깨 좁고 그런 김대현 스타일인데. 아유, 요즘 방송만 하니까 이제 낯을 삐지겠어요. 아니, 지금 먼저 도발을 하시기. 낯을 깐 건 아니잖아요. 김대현 아직 있네. 미안해,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그만해요. 나 지금 요즘 가뜩이나 구독자 나한테 따여갖고 마음 아플 텐데. 이게 지금 더 까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까는 거 같은데. 아니, 먼저 나한테 600달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김대호 의원 채널도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아,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나츠나 저나 다 구독자분들 아니실까요? 그리고 소복내 아이유님께서 저한테 질문, 샬럿과 티파니 경기는 램에 몇 일차에 배치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양쪽 첫날 아닐까요? 밸런스 보고 하겠지. 2호 트리플 스렛이랑 같은 날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그거를 뒷날 한다고 치면은 샬럿 티파니는 첫날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레슬매니아 현장 중계 네, 절대 안 하고요. 지금 3주 남았어요. 지금 준비해도 못 가요. 요새 인컨챔 서사는 조금 잡다한 느낌이 저는 들고, 그냥 다자가 만들려고 그냥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것 같은데. 뭐 샬럿 티파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2년 안에, 길어야 3년 안에 오늘 타일러 베이트 복귀했죠. 타일러 베이트의 여자친구 솔 루카가 레슬매니아에 나올 거라고는 제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돌아서 가시죠, 편의점 쪽으로. 그리고 오늘 타일러 베이트 복귀한 걸 얘기를 못했네. 근데 진짜 기본기가 탄탄하긴 진짜 너무 좋게. 그런 게 진짜 레슬러지. 기가 막혀요. 너무 잘해.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번 로드 투 램에는 유럽 투어 때문에 좀 루즈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이게 루즈한 느낌이라기보다 존 시나와 코디 로즈의 프로모 양이 좀 길어지니까 좀 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잘생겼다고 이현님께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승사자 잘생겼죠. 미남이지, 꽃미남. 이제 다 왔네요, 여러분. 진짜 오늘 새벽에 고생 많으셨고 저희 후토크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9시 시간 다시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에서 또 후토크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하지만 시간은 짧아진다라는 점 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저희도 쉬어야죠. 네. 네. 담배 한 대 피실 거죠? 조경이. 담배라니, 진짜 방송 중에 그런 말 하지 말고. 안 돼요? 아니요, 뭐 그런 딱히 상관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3주 동안 새벽 중계 달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까 약속드린 1000분 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에 조경호랑 해가지고 티셔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핫바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일용할 커피 마시고, 또 기운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 번을 안 사주시면서. 그랬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주 후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